다스 140억 이거는 왜 보도를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굉장히 지금 집에 들어갈 때마다 사실 다리가 꺾여요. 왜 그러냐면 이번 140억 보도가 청와대와 그다음에 외교부와 검찰이 다 나서서 개인의 빚을 받아주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140억 문제는 다스가 그리고 BBK가 이명박 대통령 거라는 그런 그걸 방증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제가 이명박 관련돼서 지금껏 나왔던 기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생각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소름 끼치는 이 침묵이 왜 이렇게 계속되는지 이렇게 제가 매일 밤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냈고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대단히 영광스러운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것이 이명박의 실체를 밝히는 내용을 기사를 써서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이 어떤 사람이다 이걸 알리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이었는데, 이 내용을 아무 다른 진보적이라는데 신문에서도 저도 아무도 다루지 않고요. 심지어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그 자료 뭐 어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거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아요. 저는 주 기자 심정을 제가 알아요. 제가 초선 때 문광희 때 삼성 엑스파일 있잖아요. 네. 노회찬 의원이 떡값 검사 터뜨렸잖아요. 네. 그것만 기억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네. 근데 거기서 안 한 걸 제가 했어요. 상임위에서. 언론 관련 부분. 예. 그래서 제가 보장을 다 모아놓고 다 핸드폰 꺼라. 그리고 내가 이것은 읽겠다. 실명으로. 실명으로까지 다 읽습니다. 거기 연루된 사람. 다 읽었어요. 그리고 다 핸드폰 꺼라. 그리고 어떤 인터뷰도 응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바보짓 한 거예요. 켜놨어도 어느 누구한테 전화 안 오는 거야. 근데 지금 다스 140억 보도 안 하는 것처럼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어떤 군대에서도 전화가 한 통도 안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삼성이와 경제 권력이 있다고 치고 이명박은 지금 정치 권력도 없는데 왜 안 쓰냐. 아니요. 이명박은 아직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왜 박근혜를 버렸냐면은 박근혜는 보수나 그 권력자들 그 메인스트림에서도 박근혜는 빨리 없어져줘. 죽어줘야 자기네들이 후위를 도모하고 정권 재창출을 한번 해보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걸림돌이군요. 그러니까 걸림돌이니까 마구 때렸어요. 그때 보면 MBC 조선일보가 더 열심히 때렸습니다. 근데 MB는 아직도 힘이 있고 돈이 있어요. 박근혜가 혼자서 약 먹고 취재실하고만 썼지. 딴 데다 돈을 썼잖아요. 드라마 보고 그 사이에 자, 금융권, 그 다음에 경제 권력, 그 다음에 검찰 권력, 사법 권력. 사법 권력,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 못했는데, 법원의 김기춘, 양승태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심어놓은 그 양승태 키즈들이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고법부장들은 양승태의 똘마니들입니다. 거의 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MB를 두려워합니다. 김경준 메모에서 그렇게 김경준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이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명박의 이름을 빼주면 죄를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검찰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이명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돌을 못 던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꼴통이고 또라이 혼자서 나가서 그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 그리고 일간지 방송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제 던지기 시작하면 주진우를요. 네. 제일 꺼려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언론인들이에요. 네, 그렇기도 해요. 네. 지금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주진우 그러면 이렇게 외면한대요. 얘기하고 대화다 주진우랑 뚝 끊어진대. JTBC에서도 안 나왔나? JTBC는 다른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 책이 나오고 이승환 형이 뮤직비디오를 정치부에서 틀어줬어요. 네, 도내신이라고 책 나온다고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형이. 그래서 그걸 한 2번 하면서 제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명박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정도지. 거기서도. 네, 거기서도 안 나왔어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기자들이 주진우에 대한 질투. 쟤 또 특종했어? 뭐야? 뭐 이런 거. 열등감. 근데 무슨 이유일 것 같아요? 이유를 짐작할 수야 있지요. 삼성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삼성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데 다른 몸체예요? 비슷한데 연관이 많이 돼 있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하나 들고 나왔을 때 나오면 두들겨 맞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보복하는 뭐.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치부를 이미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박근혜만 알고 있었겠냐고. 다른데 어떤 문제점들이나 그런 비밀 사항이나 치부들을 그 약점들을 다 쥐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주변이 굉장히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안 먹고요. 나눠 먹고 같이 먹고 그리고 누구를 시켜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그래서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자원외교도 뭐든 몇 가지 포스코, 특별히 포스코는 박근혜는 자기 회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세웠는데 박태준이 세웠다고 무슨 저런 그러면서 역정을 내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포스코 비리를 들러 갔는데 이상득이 뭘 먹었다 이렇게 박영준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들어가 보면 한 명씩 걸려 있어요. 박근혜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가다 스톱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 140억 관련해서 그 다스의 내부 회의록 공개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김재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수상해요. 그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LA 총영사였다고 하는데 왜 외교관이 그 다스라는 사기업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 김재수라는 사람은 그 미국 변호사인데요. 다스 그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BBK 관련된 재판을 할 때 미국 측 변호사였어요. 이명박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변호사였는데 정권을 이명박 대통령이 잡자마자 LA 총영사로 임명합니다. 그분은 미국 영주권자였어요. 그리고 아무런 외교에 전혀 무슨 문외한이었는데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임명하자마자 그래서 그때 그 영주권을 포기하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총영사 그 일 봐달라 이거지. 총영사 과정에서 BBK 일, 다스 일만 봤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보냈어요. 예. 근데 그걸 다 알아요, 언론이.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그 사람이 LA 총영사를 하면서 그런 일을 본다는 것을 그 특파원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근데 얘기하지 않아요. 이명박 관련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렇다면은 결론은 그 140억을 누구지? 김병준한테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스위스 계좌가 동결된 것을 국가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찾아왔다는 건가요? 그렇죠. 공권력을 이용해서 청와대와 외교부와 검찰이 140억 그 개인 기업에 개인 기업이 아니고 이명박의 기업이죠. 다스는 개인 기업의 개인 기업을 사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사기업의 채권 채무 관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권력이 다 나선 그런 사건이죠. 제가 그 시사인 기사를 읽었어요. 네. 제가 정기 구독자이기 때문에 읽었는데 거기 좀 뉘앙스가 좀 해석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 당시에 결국은 그 동결된 거를 풀어야 돈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걸 풀기 위해서 한국에서 청와대가 노력을 했다. 네. 또 그 중에 그래서 딜을 했는데 또 FTA 관련된 부분이다. 네.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나요? 뉘앙스 있죠. 근데 이게 동결을 했다가 풀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미국에서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은 김경준은 스위스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이 막아놨잖아. 네. 그걸 이제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 법원이 막으니까 미국 연방정부에서 스위스 정부를 통해서 스위스 은행에 있는 계좌를 동결시킵니다. 그랬다가 이걸 푸는데 중간에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서 아까 김재수가 노력하고 저기 외교부에서 노력했는데 안 되더래. 그래서 어떻게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청와대에서 이명박이 난리를 친대요. 왜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다가 풀지 못한 몇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 그 숙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직접 풀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때 골 부시면서 했나?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스에서 이 140억을 담당했던 그 직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아들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공권력이 한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MB 쪽에서 이명박은 다스는 내 회사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직 안 했죠. 그렇죠. 네. 계속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 기자께서는 지금 여태까지 많은 비리들을 찾아서 몇 년을 다녔지만 이번 140억 건은
그냥 빼박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이건 제가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왔다고 하고 청와대와 검찰과 그다음에 그 외교부 김재수의 문건이라고 제가 그걸 공개했어요. 사람도 공개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이거를 검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를? 검찰에서 시작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명박 다스와 BBK 문제는 이미 옛날 얘기고 검찰과 특검에서 다 덮어줬어요. 그래서 끝났어. 근데 이 죽은 씨앗이 이 140억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140억에서 MB는 포토라인에 검찰의 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겁니다. 이거는 검찰에서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조금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삼성물산은 제일 먼저 합병이 2015년 7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게 끝난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죠. 다들. 네. 그런데 1년 뒤에 엉뚱하게 그게 터진 거예요. 네. 주기자께 2대 사건으로 터진 거예요. 퀴즈를 그게. 냅니다. 네.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 네. 140억 요 다스. 네. 요걸로 검찰에 먼저 쓸까요? 아니면 국정원 적폐 청산 그걸로 먼저 쓸까요? 국정원 적폐 청산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MB를 위해서 뭘 할 건가 그런 보고서지 그렇지. MB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MB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없지. 되냐면 원세훈을 잡아야 돼요. 네. 원세훈의 특수활동비나 원세훈이 전횡을 저지른 걸 잡아서 원세훈을 강하게 푸시하면 원세훈이 이명박을 물지 않으면 국정원에서는 이명박을 처벌할 수 없어요.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데 국정원 아니 퀴즈에 답만 하세요. 적폐 청산이 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밀하게 보면 볼수록 좀 안타까운 측면이 많이 있고 서훈 국정원장의 개혁의 의지가 그렇게 우리 국민들만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걱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결국은 140억이 MB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요 140억 건에 관한 거는 주진우 기자의 책 이명박 추기법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구입해서 봐주시기로 하고요. 책을 써서 나오는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신 거죠? 책은 제가 이명박이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명박의 정치가 이명박이 부르짖는 국가는 자기 사익을 자기 돈을 벌기 위한 사기 행위에 불과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명박과 돈 얘기만 나오면 쫓아가서 비자금을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한 내용을 얘기를 썼어요. 제가 10년 동안 이명박의 돈을 쫓아다닌 얘기를 썼고 140억은 기사로서 이제 이거는 문제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책도 그렇고 아까 책이 1위인데 기자가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게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주기자예요. 그러니까 주기자의 주기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언론에서 한 군데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인터뷰를 3군데에서 취소됐어요. 예정을 했는데 갑자기 윗선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3군데 취소됐고 사인회 취소된 거고. 사인회도 취소됐고 인터뷰를 한 번 했습니다. 매체하고. 그게 시내 21입니다. 시내 21. 네. 어떤 언론 김성훈 기자하고 했어요? 그런가요? 자, 근데 주 기자 있잖아. 네. 뭐 잘하고 있는데 네. 불만이 있어. 네. 제가 푸른숲 출판사 홍보대사 겸 주진우 네. 홍보대사인 거 알아요? 알죠.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할까? 네. 그래서 손혜원 의원한테 상의하지 왜 나한테 상의하냐? 그랬더니 나한테 상의한대. 네. 그래서 내가 주진우의 이명박 추적기. 네. 그리고 숨은 돈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왜 추격기 저수지를 찾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손 의원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거 제목은 어때요? 제목이 너무 세서. 세면 사람이 센데 세게 해야지. 그럼요. 셀 때 세게 하는 거지. 아니, 직접적으로 숨은 돈을 찾아라. 이러는 게 더 낫지 않았어? 근데 나는 그 140억을 찾아냈을 때 정말 이젠 잡았다 생각했을 거 아니야. 저는 이걸 한 석 달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 전에 했는데 이제 잠을 됐다 잘 못 잤어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석 달 기다리다 터뜨린 거야? 네.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너무 약간 흥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다. 이명박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작합시다. 네. 그래서 시작하겠다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제가
책도 내고 노래도 나오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도 나오는 게 이제 140억과 이제 이명박의 돈 내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기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처음에는 인선도 안 되고 검찰도 안 짜지고 이렇게 조직도 안 짜지고 우왕좌왕 하는데 제가 이명박으로 이렇게 가면 포커스가 흐려지는 데다가 그리고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두고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시작한다고 이렇게 폭탄을 딱 터뜨렸는데 너무 센 거예요. 제가 주먹을 날렸는데 맞고도 끄떡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기 싫거든요, 사실. 그런데 도끼를 들고 나와야지. 네. 무기를 들고 나와야지. 네,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약간 힘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또 해야죠. 더 큰 무기를 들고 나오세요. 그럼.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급히 해외 출장 갔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해외 출장보다도 이 안에서 이걸 누가 다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나 이런 데가 나서줘야 되는 거잖아. 조사를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지켜봅시다. 그래서 진행이 좀 따라주시고요. 여기 나왔잖아, 정치알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명박 그 주역이 140억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검찰들이 그때 검찰들이 MB 건 다 덮었다 그랬잖아요. 네. BBK 면죄부 주고 네, 뭐 좋죠. 이렇게. 그 검찰들은 추격 안 했습니까? 지금 뭐 하는지. 잘 하고 있죠. 네. 그분들이 제가 그 BBK 메모를 써서 BBK 특검에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 메모를 써서 그 BBK 검사 10명이 저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원고 피고 관계인데 그래요? 그분들이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갔어요. 그럼 박근혜 정권에서 그 잘 나가고 박근혜 이어졌습니까? 정권에서도 잘 나갔어요. 특수 일부와 그때 뭐 하여튼 분이 김홍일 검사 아니었어요? 김홍일이 차장이었고 대장이었고 그 밑에 최재경, 그 밑에 김기동, 그다음에 다 김우곤. 유명한 이름들이네. 그렇죠. 그다음에 김양수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민정수석까지 했으니. 네, 다 잘 있습니다. 다 잘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끝까지 김기동 검사가 지금 어디로 갔더라? 뭐 검사장인데 약간 한직으로 이렇게 승진해서 뒤로 물러나 있고요. 그리고 또 BBK를 마무리했다는 에리카 김을 불러다가 조사해서 마무리했던 이동열 검사는 그때는 특수 일부장이었는데 지금도 승진했어요. 이번에 승진해서 어떤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검사들이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는지 제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잘 나갔던 검사들 청와대에서 우병우 따까리 했던 주진우 검사가 있어요. 동명이. 주진우 검사. 그 사람 잘 나갔었죠. 근데 지금도 어디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동 어디가 있어요? 김기동 아직 잘 있습니다. 그럼 옷 벗은 검사는 없어요? 그 중에서? 옷 벗은 검사도 있는데 대부분 잘 있습니다. 대부분 로펌에 가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뭐 그렇고 최재경 중수부장은 나가셨죠. 인천지검장 하시다가 가셨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박근혜한테 가서 민정수석을 조금 하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잘 있습니다. 다스 140억 이거는 왜 보도를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굉장히 지금 집에 들어갈 때마다 사실 다리가 꺾여요. 왜 그러냐면 이번 140억 보도가 청와대와 그다음에 외교부와 검찰이 다 나서서 개인의 빚을 받아주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140억 문제는 다스가 그리고 BBK가 이명박 대통령 거라는 그런 그걸 방증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제가 이명박 관련돼서 지금껏 나왔던 기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생각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소름 끼치는 이 침묵이 왜 이렇게 계속되는지 이렇게 제가 매일 밤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냈고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대단히 영광스러운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것이 이명박의 실체를 밝히는 내용을 기사를 써서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이 어떤 사람이다 이걸 알리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이었는데 이 내용을 아무 다른 진보적이라는데 신문에서도 아무도 다루지 않고요. 심지어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그 자료 뭐 어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거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아요. 저는 주 기자 심정을 제가 알아요. 제가 난 질투. 쟤 또 특종했어? 뭐야? 뭐 이런 거. 열등감? 열등감. 근데 무슨 이유일 것 같아요? 뭐 이유를 짐작할 수야 있죠. 삼성하고 어떻게 다른가? 삼성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데 다른 비슷하게 몸체예요?
비슷한데 연관이 많이 돼 있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하나 들고 나왔을 때 나오면 두들겨 맞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보복하는 뭐.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치부를 이미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박근혜만 알고 있었겠냐고. 다른데 어떤 문제점들이나 그런 비밀 사항이나 치부들을 그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주변이 굉장히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안 먹고요. 나눠 먹고 같이 먹고 그리고 누구를 시켜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그래서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자원외교든 뭐든 몇 가지 포스코, 특별히 포스코는 박근혜는 자기 회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세웠는데 박태준이 세웠다고 무슨 저런 그러면서 역정을 내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포스코 비리를 들러 갔는데 이상득이 뭘 먹었다 이렇게 박영준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들어가 보면 한 명씩 걸려 있어요. 박근혜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가다 스톱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초선 때 문광희 때 삼성 X8 있잖아요. 네. 노회찬 의원이 떡값 검사 터뜨렸잖아요. 네. 그것만 기억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네. 근데 거기서 안 한 걸 제가 했어요. 상임위에서. 언론 관련 부분. 예. 그래서 제가 보장을 다 모아놓고 다 핸드폰 꺼라. 그리고 내가 이것은 읽겠다. 실명으로까지 다 읽습니다. 거기 연루된 사람 다 읽었어요. 그리고 다 핸드폰 꺼라. 그리고 어떤 인터뷰도 응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바보짓 한 거예요. 켜놨어도 어느 누구한테 전화 안 오는 거야. 근데 지금 다스 140억 보도 안 하는 것처럼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어떤 군대에서도 전화가 한 통도 안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삼성이와 경제 권력이 있다고 치고 이명박은 지금 정치 권력도 없는데 왜 안 쓰냐. 아니요. 이명박은 아직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왜 박근혜를 버렸냐면은 박근혜는 보수나 그 권력자들 그 메인스트림에서도 박근혜는 빨리 없어져줘. 죽어줘야 자기네들이 후위를 도모하고 정권 재창출을 한번 해보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걸림돌이군요. 그러니까 걸림돌이니까 마구 때렸어요. 그때 보면 MBC 조선일보가 더 열심히 때렸습니다. 근데 MB는 아직도 힘이 있고 돈이 있어요. 저기 박근혜가 혼자서 약 먹고 그 취재실하고만 썼지. 딴 데다 돈을 썼잖아. 드라마 보고 그 사이에 자 금융권 그 다음에 그 경제 권력, 그 다음에 검찰 권력, 사법 권력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 못했는데 법원의 김기춘 약. 예. 그 140억 관련해서 그 다스의 내부 회의록 공개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김재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수상해요. 그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LA 총영사였다고 하는데 네. 왜 외교관이 그 다스라는 사기업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 김재수라는 사람은 그 미국 변호사인데요. 다스 그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BBK 관련된 재판을 할 때 미국 측 변호사였어요. 이명박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변호사였는데 정권을 이명박 대통령이 잡자마자 LA 총영사로 임명합니다. 그분은 미국 영주권자였어요. 그리고 아무런 외교에 전혀 무슨 문외한이었는데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살지도 않고. 예. 그래서 임명하자마자 그래서 그때 그 영주권을 포기하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총영사 그 일 봐달라 이거지. 총영사 과정에서 BBK 일 다스 일만 봤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렇게 보냈어요. 예. 근데 그걸 다 알아요, 언론이.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그 사람이 LA 총영사를 하면서 그런 일을 본다는 것을 그 특파원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근데 얘기하지 않아요. 이명박 관련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렇다면은 결론은 그 140억을 누구지? 김경준한테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동결된 스위스 계좌가 양승태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심어놓은 그 양승태 키즈들이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고법부장들은 양승태의 똘마니들입니다. 거의 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MB를 두려워합니다. 저기 김경준 메모에서 그렇게 김경준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이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명박의 이름을 빼주면 죄를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검찰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이명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누구도 돌을 못 던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하나 이제 꼴통이고 또라이 혼자서 나가서 그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 그리고 일간지 방송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제 던지기 시작하면 주진우를요. 네. 제일 꺼려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언론인들이에요. 네, 그렇기도 해요. 네. 지금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주진우 그러면 이렇게 외면한대요. 얘기하고 대화다 주진우랑 뚝 끊어진대. JTBC에서도 안 나왔나? JTBC는 다른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 책이 나오고 이승환 형이 뮤직비디오를 정치부에서 틀어줬어요. 네, 돈의 신이라고 책 나온다고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형이. 그래서 그걸 한 2번 하면서 제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명박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정도지. 거기서도. 네, 거기서도 안 나왔어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다른 기자들이 주진우에 대한